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교육방송 김경자 TV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김경자 전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바람이 이렇게 휘 불면 뭐가 떨어지죠? 네, 낙엽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뭘로 표현하죠? 우수수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그 참 우수수란 말을 누가 먼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또 우리 많이들 또 들로 산으로 가죠. 그때 들판에 뭐가 또 이렇게 바람결에 한들한들 피고 있나요? 바로 가을의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들국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들국화가 처음에는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구절초라는 그 약으로도 쓰는 육모초 쓰는 그 구절초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하자.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미술전람회도 데리고 다니고 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여름에 산간에 그런 아주 한적한 절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캠핑하면서 그런 감동을 하는 아이는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책을 읽는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갖게 하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이나 읽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책을 잘 안 읽는 민족이 속해요. 아마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정말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지하철도 보면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뭐를 많이 읽고는 있어요. 뭘까요? 스마트폰. 네, 요새는 스마트폰에 보니까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주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사실은 우리 아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해요. 행동 모방에서 시작해요. 예의 바른 아이도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자, 아침에 엄마가 그래도 신문이라도 아버지께서 읽으시고 또 엄마도 신문을 시간 있을 때 신문이라도 읽고 있는 엄마 모습을 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자녀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엄마가 신문이라도 읽고 있는 자녀는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데에서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친숙함을 느껴요. 특히 엄마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이제 벌써 그 책 읽는 습관이 중학교 때부터도 아주 많이 책을 읽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1학년 때 아마 간단한 그림 동화책 글자를 이제 알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큰 글씨로 된 아주 짤막한 그런 책을 부모님께서 함께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그림도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내용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교직생활 중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뭐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조금 잘했다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동시를 외우게 한 겁니다. 우리 학교는 보통 한 학기, 2학기 이렇게 둘로 가는데요. 보통 한 학기는 20주예요. 그래서 1년이면 40주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편씩 동요를 읽기로 했어요.
특히 저학년들은 별 같은 거 붙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외우고 오면 예쁜 그림을 놓아주고 거기다 40개 별을 붙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바다라는 1학년인데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분께서 그 바다인데 바다는 유치원 아이. 자꾸만 질문하고 아주 6줄밖에 안 되는 짤막한 시였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읽고 있다가 제가 불현듯 이런 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바다가 사람이니? 어떻게 유치원 아이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탁 들면서 선생님, 저도 유치원 다녔을 때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막 질문했거든요. 근데 바다도 질문을 자꾸 많이 하니까 유치원 아이라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동시를 아이들이 많이 읽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상상력이 이렇게 넓구나.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참 그러면 질문하고는 바다가 입이 없는데 말도 하나? 그랬더니 또 하나이가 손을 탁 들면서 선생님, 파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칠 때는 철썩철썩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어린아이보다도 상상의 날개가 안 갔거든요. 제가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학부모님들도 다 같이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간단한 통시라도 자꾸 외우게 하면 아이에게 어휘력도 좋아지고 상상력도 좋아지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창의력이라고 그러죠. 또 창의력은 많은 것 보고 느끼고 이런 데서 융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는 융합된 것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저가신 게 누굽니까?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최초로 만들어낸 건 없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시사선택해서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은 아이에게 첫째는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부모님이 책을 던져주면서 너 이 책 읽어. 너에게 좋을 거야. 도움이 될 거야. 공부에 도움이 돼. 이렇게 조건을 다는 책으로 해주면 오히려 아이는 그 귀중한 책과의 친밀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 같은 것도 부모님이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살 때는 전집보다는 저는 단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뭐 만화도 앱으로 다 보고 또 소설도 또 많이 다운받아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을 읽어주는 저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는 종이로 된 책을 읽어보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도 왔다 뒤에도 왔다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된 거는 다시 한번 가서 보고. 그래서 저는 좀 어린 시절에는 종이로 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전집 한꺼번에 쫙 사다 놓는 것보다는 한 권 한 권 된 거. 그것도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셔가지고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연령에 맞게 부담이 안 가게 분량이라든가 내용 같은 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죠.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 고등학교 때 읽으면 다르고 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 또 결혼 생활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또 틀리다. 젊은 베테의 수품 같은 거 한참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20년이 흐르고 나이가 거의 40이 가까이 됐을 때 다시 읽어보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고전이요 명작이 되었는가를 좀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고전책이 있어요. 아주 쉽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그 고전 속에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꼭 배울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성에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 습관은 아이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관심을 갖는 분야. 엄마, 나는 이렇게 벌레가 애들은 막 징그럽대는데 나는 신기해. 그런 애가 있어요. 누굽니까?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죠. 그런 곤충기 같은 거. 또 동물, 요새는 그냥 개 세상인지 고양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유모차에도 끌고 가서 전 처음에 애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좀 반려동물이다, 그걸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람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동물을 사랑했던 시튼, 미국의 그 유명한 동물 기록을 사신 분, 그런 분이 뭘 저거 했을 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걸요. 늑대, 람보인가? 영화도 한번 나왔는데 그 늑대는 부성이 그렇게 강하대요. 그리고 아내, 부부, 그리고 자식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킨대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동물을 통해서 동물들도 이렇게 가정을, 또 부모 자식을, 이런 거 책을 통해서, 그럼 얘가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다음에 유명한 동물학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책은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방면의 책들도 선택해 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요리 좋아하는 요리책도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동화책, 그 다음에 간단한 그 소설, 고학년쯤 되면 요새 5, 6학년 정도는 아주 간단한 빨간머리 앵 같은 그런 소설도 좀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책을 첫째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책이 참 즐거운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시간이 참 재밌다. 첫째는 또 재미도 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건 어른도요, 우리가 드라마보다 재미없으면 돌리잖아요. 아이한테 말할 게 없어요. 첫째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습관을 들여주는 게 중요해요. 빌 게이츠 다 아실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는 정말 자기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MS 도스라는, 정말 지금 그걸로 세계 부호가 됐는데 참 훌륭하신 분 같아. 부인과 함께 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그 정보가 정말 접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에게, 빈곤한 국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애쓰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책 속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 참 젊은 엄마들한테 제가 배울 점이 많은데, 아이들 잠들 때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또 요새는 또 아이들이 책 읽어달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초중등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그 정도 애들은 엄마가 책 읽어주면 또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주면 좋아해요. 태교에서부터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첫째는 재밌고 즐거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참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책이, 제가 볼 때는 종이책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 서점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카페같이 차도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한번 자녀와 손잡고 가서 앉아서 같이 자녀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후속 조치가 있는데요. 책을 읽는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백설공주다. 그러면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는 백설공주에서 읽었을 때 언제 백설공주가 가장 가엾다고 느꼈어? 그러면 엄마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속에 이제 일곱 난쟁이 만나러 갈 때 그때 참 가엾었어. 그러면서 나는 엄마가 옆에 있어서 좋아 하고 엄마를 목을 끌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 한 행동이라든가 처했을 때 상황을 그 연령에 맞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1학년도 좋고 1학년 때부터 이제 글을 좀 배우니까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는 썼으면 좋겠어요. 학년에 맞게 조금씩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선생님 독후감 그런 거 정말 내주지 마세요 숙제.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대목 네가 가장 읽었을 때 슬펐다든가 뭔가 느꼈을 때 그 대목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기록의 문화입니다. 자, 일기 쓰기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기 쓰기는 바로 깊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 또 이렇게 숙제를 내지만 학부모님들이 막 아주 걱정이 많아요. 아우 선생님 일기 지도하려다 보면 무엇을 쓸지를 모르겠대. 자,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죠. 그렇게 쓸 게 없을까요? 그저 밥 먹고 학교 가고 맨날 그거 생각만 하십니까? 자, 오늘따라 낙엽이 하나 주워들었다. 어머나 낙엽도 크기가 다 달라. 어떤 낙엽은 또 구멍이 뚫려 있어. 그거 하나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머 낙엽도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다르구나. 그러니 사람도 다를 수밖에. 이렇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생각을 너무 거창하고 왜 우리는 너무 특별한 거 그저 수월적인 거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비교라는 것이 참 밑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엄마 밥을 먹은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라 얘야.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일기도 쓰게 해주시고요. 일기를 쓰다 보면 안내 일기도 만날 것이고 좀 더 크게 되면 5, 6학년쯤 되면은 이수신장을 쓰신 난정일기도 아주 학생에 맞게 나온 것도 있어요. 와 전쟁 중에 어떻게 일기를 썼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엄청난 보물을 캐는 겁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직접 가르쳐주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도록도 보여주세요. 박물관 도록도. 또 미술관 화보도 보여주세요. 그런 것도 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독서. 이제부터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즐겁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서울대 학생 입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생들이 고전을 아주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전 또는 제가 볼 때는 위인전. 어렸을 때는 누군가 선망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장차 대한민국에서도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 스필버그 감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 정말 행복하고 멋지고 유능한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만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우리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